국가가 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호해 주어야 하냐, 생계 유지비를 지급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가장 중요한 목적이.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의 품위 유지비 차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죠.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,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그분들은 5, 60대 이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 중에서 좀 형편이 나은 분들, 형편이 괜찮은 분들입니다. 반면에 평생을 멀쩡한 직장, 그럴듯한 직장 하나도 못 다니고 뭐 어디 전방 같은 거 하다가 나중에 밀려가지고 뒤늦게 편의점 차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매우 짧거나 없는, 아마도 절반 이상일 그런 고령층들은 어차피 혜택을 못 받아요. 그러면 가난한 노인과 젊은 세대 전체를 희생시켜가면서 좀 윤택한 노령층이 혜택을 받는 이런 식의 합의가 무슨 합의냐는 거죠. 니네가 더 내고 내가 더 받고. 이게 뭔 개혁입니까? 이건 약탈이에요, 약탈.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게 무려 18년 만의 합의입니다. 그런데 드디어 합의를 이뤄냈다라고 해서 다들 박수를 칠 줄 알았더니 이거는 갑자기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또 한 번 쟁점화되고 있는데, 한마디로 청년층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입니다. 이에 대해서 이 노 의원의 의견이 궁금한데 잠깐 개정안의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. 보험료율은 내는 돈인 거죠. 내는 돈은 보험료율은 13%, 임금의 13%로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거고, 현행은 9%죠. 그리고 받는 돈, 이걸 우리가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데, 받는 돈은 임금 대비 43%, 지금은 40%죠. 그래서 2026년부터 이제 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기금 고갈이 이대로 되면은 2057년인가요? 2057년인가 6년에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개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개혁을 한 건데, 이대로라면 이제 8년이 더 연장된다고 합니다. 2064년 정도에 이제 기금 고갈이 될 예정인데, 그래서 급한 불은 껐다라는 것이 개혁안에 합의한 여야 합의안의 주요 어떤 입장이어서 우리가 급한 불은 끄지 않았느냐라는 건데, 오, 청년층의 반발이 상당하네요. 당연하죠. 왜 당연해요? 이 내용은 한마디로 세대 간 약탈 아닙니까? 아니, 애초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 때 연금 개혁을 했을 때 소득 대체율을 40%로 낮추기로 했어요. 그러면 기금 고갈이 걱정되면 40%는 냅두고 보험료율을 높여야죠. 아니, 왜 자기네가 받아가는 걸 도로 높입니까? 기금 고갈이 걱정된다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겠대요.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. 근데 가져가는 거는 자기네가 가져가고 13% 누가 냅니까? 저를 포함해서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뒤에 태어날 아이들, 태어나 있거나 지금 이제 학교 다니고 있거나 뭐 이런 애들이 내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고인데 주어가 생략돼 있잖아요. 니네가 더 내고 내가 더 받고. 이게 뭔 개혁입니까? 이건 약탈이에요, 약탈. 약탈이다. 예. 많이 흥분하셨는데. 저 몹시 화가 나고,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저랑 비슷한 또래, 저는 뭐 미혼의 무자녀지만 이제 기혼 유자녀 혹은 이렇게 노안 안 왔고 노동력 있고 앞으로 돈 벌 날 많은 사람들이 더 내라. 그러면은 곧 은퇴했거나 은퇴한 우리가 더 받겠다. 그런데 궁금한 게, 그러면 개혁, 그럼 43%였던 것이 혹시 20, 30대가 받게 될 즈음에는 떨어지나요? 소득 대체율이? 그럴 가능성이 몹시 농후하죠. 지금 청년들이 국민연금 내가 받을 수나 있냐라고 물어보잖아요.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돈을 내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 있으면 그 돈이 어디선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게 국민연금 자체에선 안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지금은 적립식인데 나중에 언젠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정작 받아야 될 시점에 부가식,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돈, 지금이 부가식. 지금이 부가식이죠. 그래서 이제 내는 족족 받아가는, 그러니까 돈을 쌓아놓고 돈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국민들이 내는 연금을 바로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데, 그러면은 지금 인구 피라미드가 역 피라미드 형태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어떻게 받냐라고 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너무 당연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.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
이런 종류의 개혁이라는 걸 하면, 그러니까 뭐가 됐건 제도를 바꾸면 거기에 의지가 보이잖아요. 오케이. 네, 어떤 근데- 의지가 보여지나요?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 편하게 살아야겠다. 우리는 너희들이 내는 돈으로 편하게 받아 먹어야겠다. 라고 하는 그 의지가 보이는 거죠. 지금 지금 인구 구조가 보면은 딱 저희 세대 80년대생까지가 이렇게 2차 베이비 부모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게 많이 태어난 세대고 그 후로는 이제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 전에 있는 그 수많은 베이비 부머랑 386 세대 굉장히 그 둘 다 숫자가 많은 그 세대들이 연합해가지고 80년대생과 70년대생도 어느 정도 포함되죠. 7, 80년대생 그리고 그 이후에 포함시켜줘서 고맙습니다. 숫자가 적은 예. 그 세대들을 니네가 내라 하면서 삥 뜯은 거예요. 지금 연금위원은 사실상 이 젊은 세대에 삥을 뜯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. 43%를 그럼 왜 늘려라? 그럼 차라리 보험료율도 지금으로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도 낮춘다면은 젊은 세대가 조금 용인을 했을까요? 아니죠. 그러니까 젊은 이게 세대가 원하는 건 뭐예요? 지금 원하는 거. 지금 결국에는 제도와 대한민국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의 문제입니다.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청년 세대로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에 대한 감각도 있고 오케이. 국가적으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져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만약에 40%는 그냥 그대로 두고 네. 돈만 13%더 내라 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수용을 했을 겁니다. 오히려. 특히 예. 이제 젊은 세대 2030 세대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2030 세대의 자녀 세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자녀 세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. 뭐냐면은 지금 젊은 세대가 왜 비혼하고 비출산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, 태어나서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을 위해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깔아주고 있느냐, 여기서 의문을 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 자신도 지금 이렇게 인생이 빡센데, 내가 애를 낳으면 이 애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커야 이 나라에서 남한테 괄시받지 않고 돈도 좀 잘 벌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? 계산해보면 각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는 비록 D학점, C학점, F학점 맞는 인생이지만 그렇다면 내 애는 아예 학교에 등록을 안 시켜서 그러니까 나의 잠재적인 아이가 있다고 쳤을 때 이 아이는 아예 입학을 시키지 말아야겠다. 즉 낳지 않겠다.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여야 합의라는 말로 거기 지금 그 여야 합의하신 분들 연령대 평균 내보면 53세인가 그렇다면서요. 57세요. 57세. 네. 자기네가 받아먹을 나이 되신 분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룰을 바꾸는 이런 걸 보면 누가 애를 낳고 싶겠어요? 그런데 그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57세 분이잖아요. 57세 그분들은 정작 사실은 이게 그동안 맨 처음에 이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이 되는데 네. 처음엔 70%에 육박했어요. 예. 점점 떨어졌죠. 이거 고갈된다 해서 40%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. 근데 이 50, 60대 분들은 가장 나라의 혜택을 적게 받은 세대 중에 하나예요. 그러면서 나라에 제일 많이 세금은 낸 세대란 말이에요. 그 혜택을 20, 30대가 받았죠. 그분들이 무상급식에 있기는 했어요. 무상교육은 초등학교밖에 없었어요. 상속세 등은 제일 많이 냈어요. 지금 소득세도 줄인다고 하죠. 소득세도 제일 많이 냈어요. 그래서 그 혜택은, 그 세금을 낸 혜택은 20, 30대가 지금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 5, 60대가 지금 43%를 받는다고 하는 거, 똑같이 43%인데 젊은 세대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보험료율에 대해서 5, 60대에 그렇게까지 반감을 가질 만한 일인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5, 60대는 게다가 이 시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이기 때문에 경쟁도 훨씬 치열했어요. 그렇죠. 예, 그리고 이 사람들 덕분에 지금 20, 30대는 오히려 역사상 가장 풍족한 젊은 유년을 보냈단 말이에요. 다만 이제 지금 와서 취업이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요.
소득 대체율도 이야기를 해볼까요? 43%인데 임금의 43%이기 때문에 지금 임금이 확 뛰어버렸어요. 평균임. 통상 임금 네. 자체가 네. 한 시간당 최저 임금이 높아져 버렸어요. 임금 자체가 확 떠버렸어요. 네. 이 43%는 이때의 40%랑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. 근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지 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도의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문제는 해결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해결은 해야 되고 5, 60대가 늘 희생해 왔듯이 20, 30대도 희생을 하긴 해야 되는 아니죠. 거예요. 그게 희생을 한다는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처음 가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전엔 지역 가입조차 없었잖아요. 그러니까 직장 가입 아니면 의무 가입밖에 아니 임의 가입밖에 없었고 직장 가입 내지는 임의 가입만 있을 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없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많은 경우에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임의 가입하시는 분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너무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투자처를 알아보는데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율이 말도 안 되게 높으니까 거기다가 그냥 남는 돈을 막 집어넣은 분들이 초기 가입자들이란 말이에요. 70%일 때. 예. 근데 그분들은 이제 사실은 많이, 돌아가셨어요. 근데 그런 식으로 국민연금이라는 게 그분들이 남긴 상속세를 5, 60대가 다 냈고요. 국민연금이라는 게 점점점 역진적으로 이게 기초연금처럼 저소득층을 먼저 해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이 내고 그 다음 누군가가 낼 테니까 그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세대 간 부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죠. 왜냐하면은 국민연금을 진작부터 일찌감치 많이 낼 수 있었던 사람들은 국가에 의한 경제적 보조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. 이게 말하자면 국가가 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호해 주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생계 유지비를 지급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가장 중요한 목적이. 그런데 국민연금은 지금 상황에서는 많은 분들의 품위 유지비 차원으로 들어간단 말이죠. 그러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그분들은 5, 60대 이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 중에서 좀 형편이 나은 분들, 형편이 괜찮은 분들입니다. 반면에 평생을 멀쩡한 직장, 그럴듯한 직장 하나도 못 다니고 뭐 어디 전방 같은 거 하다가 나중에 밀려가지고 편의점에 밀렸다가 뒤늦게 편의점 차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매우 짧거나 없는 아마도 절반 이상일 그런 고령층들은 어차피 혜택을 못 받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 가난한 노인과 젊은 세대 전체를 희생시켜가면서 좀 윤택한 노령층이 혜택을 받는 이런 식의 합의가 무슨 합의냐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보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. 근데 구조개혁을 어떻게 믿냐 이거죠. 그러니까 구조개혁은 또 어떻게 믿느냐? 아니 왜냐하면 보수개혁을 할 때 우리가 적어도 받는 거를 덜 받진 않더라도 동결시키겠다. 그리고 더 내자. 그러면 젊은이들이요 미안합니다. 여러분들이 좀 더 내주십시오. 라고 해도 뭐 말이 되죠. 근데 야 우리가 더 받겠습니다. 우리가 좀 더 받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더 내십시오. 더 받자는 쪽은 사실은 민주당이었어요. 민주당은 예. 45%까지 예, 냈다였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예. 민주당이 민주당인 건데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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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요건 국민의힘이 받고 있어요. 여당이라 그런가요? 그게 이것이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. 게다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구도가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좀 약간 자영업자와 아주 고소득층의 전문지가 아니면 고소득층의 완전히 이게 상위 1% 아니면은 하위 50% 이상을 대변하는 정당이었고 민주당이 상위 중산층의 정당의 그런 구도가 좀 있잖아요. 그걸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.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올려서 혜택 보는 거 누구냐? 고중간 상위 중산층입니다. 그러니까 완전 1%는 국민연금 같은 거 솔직히 아무 별 상관없는 분들이고 그 밑에 자영업과 기타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위 50%는 심지어 연령대가 50대, 60대, 70대라고 해도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는 거에 그렇게 큰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에요. 그러면은 이거를 단지 2030 세대가 뿔났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나쁜 프레임이냐는 거죠. 이게 아니라 정확히는 가난한 노년층 그리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재 활발하게 노동해야 되는 젊은 세대 그리고 그 젊은 세대가 낳아야 될 미래 세대
이 모두를 희생시킨 겁니다. 단지 지금 상위 중산층의 품위 유지비를 좀 더 받겠다는 이유로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겠어요? 그럼 앞으로의 연금 개혁 방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? 앞으로 연금 개혁 방향은 네.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추면서 그러니까 지금 구조개혁을 많이 근데 일단 구조개혁 논의가 많이 있잖아요. 용돈 개혁이니 낮춰라. 예, 그것을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그 진정성이 느껴지려면 일단 모수개혁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. 알겠습니다.